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의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가족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익숙한 방송 시간에 찾아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 잠시나마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저희 팀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함께 감상하러 떠나볼까요? 여러분, 저의 가족 이야기, 그리고 집안의 소용돌이를 지켜보는 한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강지원이고 아버지의 막내딸로 올해 20살이 되었습니다. 오빠 강지호는 이미 25살에 결혼해서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인천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 올케 언니 은서에게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1년 전 우리 가족은 오빠 지호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올케 은서는 굉장히 예쁘고 날씬한 몸매에 하얀 피부, 화장기 없는 홍조띤 두 볼과 부드럽게 휘어진 눈썹. 처음 뵀을 때부터 뭔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우리 가족에 이렇게 큰 파장이 생길 줄은 몰랐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빠 지호는 해외로 3년간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 강 씨가 회사를 그만두시고 집 근처에서 건축자재 상점을 차리셨죠. 평소에는 여의도 공원 근처 호수에서 낚시를 하시거나 직박구리와 사모예드 강아지를 키우시고 저녁이면 동네 체육관 수영장에서 운동도 하십니다. 5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또래 남자들과 달리 맥주, 소주를 드셔도 배가 나오지 않는 항상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수영을 마치고 오셔서 저에게 맥주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그때 올케 은서도 집에 돌아왔습니다. 언니는 아버지 운동 다녀오셨어요? 오늘 월급 받았길래 맛있는 거 좀 사왔어요. 지원이는 아직 안 왔죠? 라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뭘 그렇게 챙기냐? 지호도 없는데 간단히 먹자. 지원이는 또 친구들이랑 어울리겠지. 젊으니까 놀 때는 놀아야지. 라고 대답하셨죠. 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주방에서 오징어 구이와 고기쌈 냄새를 맡으며 허기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올케의 요리 실력을 칭찬했고 언니는 겸손하게 별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요리가 더 맛있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부엌에서 요리하는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땀이 이마와 옆머리를 타고 흘렀고 셔츠가 땀에 젖어 달라붙었는데도 언니는 개의치 않았어요. 아버지 앞에서조차 아주 편안해 보였죠. 아버지는 이제 그만두고 내가 마저 할 테니 올라가서 씻어라. 더워 보이잖아. 라고 하셨고 언니는 순순히 방으로 가 옷을 챙겨 내려와 욕실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부엌에서 요리를 조금 더 하시다가 거실에서 TV를 보려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보고 언니가 제대로 문을 닫지 않은 채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죠. 아버지는 애써 외면하려고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올케가 눈을 들어 아버지를 보았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얼른 문을 닫았겠지만 오히려 올케는 미소를 지으며 발로 문을 더 열었죠. 그때 집대문이 열리며 제가 들어왔고 아빠 오늘 뭐 맛있는 거 해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은서가 몇 가지 사와서 준비했단다. 언니는 지금 샤워 중이고 곧 밥 먹자. 고 했어요. 저는 신나서 주방을 오가며 밥상을 차렸고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신나게 얘기했고 올케는 아버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주말에 명동에 쇼핑하러 가자고 언니를 꼬셨고 언니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선물을 사다 드릴 거라고 약속했어요. 식사가 끝난 뒤 아버지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셨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다들 아주 친한 사이였죠. 형님, 오늘 왜 이렇게 멋지세요? 애들이 옷 사줘서 그렇지 뭐. 나이 들면 별거 있나라며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친구들은 아버지를 술집에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잠깐 얘기만 하고 일찍 돌아오셨죠. 그날 밤 아버지는 올케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침대에 누워 책을 읽는 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올케는 아무렇지 않게 옷차림이 헐렁했고 아버지는 한참 바라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또다시 욕실 문이 살짝 열려있는 올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고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올케는 아직도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 집에 있으려고요. 라고 대답하는 언니에게 아버지는 그래, 편히 쉬어. 라며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속옷을 입지 않고 샤워를 했던 아버지는 올케가 문 앞에 서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허겁지겁 반바지를 입고 방으로 올라가는데 언니가 방 문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하고 놀랐죠. 왜 그렇게 아버지를 바라보니? 아버지가 물으니 언니는 어제 아버지도 절 봤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척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왠지 모를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때 언니는 조용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아버지는 아직 젊으세요. 이제 겨우 50인데 이렇게 혼자 계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두 자식이 다 컸으니 외로움쯤은 이겨낼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올케는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요. 오빠가 너무 그리워서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언니를 달랬고 조용히 언니의 눈물을 닦아주셨죠. 그 순간 저는 계단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발 이 감정들이 위험한 선을 넘지 않길, 우리 가족이 무사하길 바랄 뿐입니다. 아버지가 지훈이한테 전화 좀 해봐야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아직도 어리둥절했는데 그때 은서는 벌떡 일어나서 베란다에 나가 우리 집의 여러 화분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보라색 난꽃을 바라보며 은서가 아버지가 난 키우시기 시작한 이후로 저도 마음이 한결 젊어진 것 같아요. 마음이 평온해지고 참 보기 좋아요.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그래, 꽃은 감상하는 맛이 있는 거야. 그런 여유를 즐기는 게 참 좋아. 라고 대답하시며 분무기로 화분에 물을 뿌리셨죠. 은서도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버지가 은서야,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난에 대해 좀 더 알려줄게. 라고 하셨고 은서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어요. 은서가 부드럽게 걸어오는 모습은 정말 매혹적이었고 만약 이 사람이 내 올케가 아니라면 아까 그 일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으니 은서가 옆에 살짝 앉았고 아버지도 함께 앉아 난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은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고 아버지가 아무 반응을 할 틈도 없이 은서는 저도 알아요. 아버지 참으실 수 없는 거. 저도 이제 거의 못 참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지훈 오빠가 알면 어쩌려고요? 라고 속삭였어요. 아버지는 괜찮아. 우리 둘만 비밀로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했고 술기운도 있었는지 더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도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더는 말릴 수도 없었어요. 은서가 아버지, 제가 엄마만큼 예쁜가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똑같아. 별 차이 없어. 다만 그 시절엔 여자들이 요즘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 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버지는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셨고 은서는 그대로 자기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아버지가 출근하시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가게에 거의 직접 있지 않고 조카 오준이에게 맡겨두는 편이었어요. 가게에 도착하자. 오준이가 삼촌, 오늘 왜 이렇게 늦으세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아니, 그냥 오늘따라 집에 좀 있고 싶어서 그랬지. 가게엔 손님 좀 있었니? 라고 물으셨어요. 오준이는 네, 몇몇 건설회사에서 자재 더 가져가겠다길래 미리 입금 받고 차 보내드렸어요. 라고 대답했고 아버지는 잘했어. 나 잠깐만 둘러보고 올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이 카페에 가서 부동산 시장 얘기나 하자고 해서 따라가셨고 친구들은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요? 혹시 새 여자라도 생겼어요? 라고 농담을 던졌죠. 아버지는 아니야. 인생에 감사해서 웃는 거지. 여자는 다 덧없는 거야 라고 웃으셨고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점심이 되자 아버지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어요. 은서는 아버지가 안 들어오자 아버지, 오늘 안 들어오세요? 저랑 지원이 밥 기다리고 있는데요. 라고 전화를 했고 아버지는 아버지 친구들이랑 밥 먹었으니 너희끼리 먼저 먹어. 라고 하셨습니다. 오후 내내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기분이 내키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집에 도착하니 저는 소파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은서는 아버지의 책을 펼쳐놓고 난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 오늘 왜 밥 안 드셨어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났으니 안 갈 수가 있니? 너도 언니랑 밥 먹고 학교 가면 되잖아. 라고 대답하셨어요. 제가 오늘 학교 안 가요. 아버지 집에 계셔서 좋단 말이에요. 또 여친 만들러 나가신 거 아니에요? 라고 장난치자 아버지는 그런 거 없다. 너는 맨날 쓸데없는 소리만 하네. 라며 웃으셨어요. 은서는 책을 내려놓으며 아버지, 배고프시면 제가 밥 차려드릴까요?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니, 나 배불러. 너 공부해.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봐. 물고기도 곧 키울까 생각 중이니 같이 공부해 볼래? 라고 제안하셨어요. 은서는 저도 물고기 좋아해요. 근데 잘 못 키워서 걱정해요 라고 하자 아버지는 처음엔 키우기 쉬운 금붕어나 라한 같은 걸로 시작하면 돼. 나중엔 더 어려운 종류도 키울 수 있어. 라고 하셨어요. 은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버지는 옷을 갈아입고 베란다에 나가 난곳 옆에서 낮잠을 잤고 상쾌한 바람에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한참 자고 일어나 과일을 드시고 저와 은서가 뭘 하는지 보러 오셨어요. 저는 소파에서 아직도 졸고 있었고 은서는 컴퓨터 앞에서 다양한 물고기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고기 공부 다 했니? 시간 있으면 오늘 아버지랑 어항 하나 사러 가자 라고 하자 은서는 좋아요. 지원이도 같이 갈까요?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걔는 자는 거 깨우면 화내니까 우리 둘이만 가자 라고 했어요. 은서는 웃으며 따라 나섰고 아버지는 차를 몰고 시내 여러 수족관을 데리고 다니며 어항과 다양한 물고기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해질 무렵 2개의 어항과 여러 마리의 물고기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미리 받아둔 물을 어항에 부어주셨어요. 은서는 아버지, 왜 수도꼭지 물을 바로 안 쓰고 미리 받은 물을 쓰세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수돗물은 소독약이 남아있어서 물고기가 버티지 못해 미리 받아서 하루쯤 둬야 해 라고 설명하셨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고 아버지는 히터를 연결해 주면서 이건 산소 공급기가 아니라 히터야. 이런 라안이나 디스커스 같은 물고기는 22도. 이에서는 못 살아. 꼭 온도 맞춰줘야 해. 28.3 남입도가 적당해 라고 설명했어요. 은서는 신기하다며 정말 좋아했습니다. 조금 후 제가 깨어나 거실로 내려오자 2개의 어항을 보고 아버지, 물고기 진짜 많이 샀네요. 저 빨간 물고기는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아버지는 그건 혈행어디오이드야. 너도 언니랑 같이 물고기 키우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전 어린애가 더 좋아요. 어른 되는 건 재미없어요. 라고 투덜거렸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알았다. 알았어. 라며 웃으셨습니다. 온도 조절과 먹이까지 다 챙기시고는 오늘은 시장 안 가도 된다. 아버지가 한턱 쏜다. 해산물 식당 가자. 오준이도 부르자. 라고 하셔서 모두 신이 나서 출발했어요. 식당에서 정보를 시키고 오준이가 도착하자 오준아, 오래 기다렸지? 오늘 바빴냐? 고 하셨고 오준이는 사장님들이 결제한다고 해서 늦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빠, 그런 것도 빨리 계산 못해서 우리 기다리게 했잖아요. 라고 투덜거렸고 오준이는 누나, 그런 성격이라서 연애도 힘들지. 내가 남자여도 싫겠다. 라고 장난쳤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의 티격태격에 웃으셨고 은서도 옆에서 웃으며 분위기가 즐거웠어요. 저는 삐진 척했지만 오준이가 장난이야. 누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도 소개해줘. 라고 말해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농담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아버지는 해산물, 물고기, 난, 인생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들 집중해서 들었고 정말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갈까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영화 보러 갈까? 요즘 새로 개봉한 액션 영화 몇 편이 정말 재미있대요. 라고 제안했어요. 지원 언니가 제 말을 듣고 놀라서 아빠 이 나이에 영화관 가세요. 게다가 액션 영화라니? 애들이 비웃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뭐가 우스워? 영화는 어린이만 못 보게 한 적은 있어도 어른을 못 오게 한 적은 없잖아. 영화관이 어린애들이나 너희 또래 젊은이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영화는 모두의 것이고 누구든 즐길 권리가 있어. 라고 답하셨죠. 민석 오빠와 은서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고 지원 언니만 약간 시무룩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언니 어깨를 두드리며 4명이 함께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CGV 강남에 도착해보니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가족, 중년, 노인들도 꽤 많았어요. 아버지는 지원 언니에게 봐라. 어른들도 영화 많이 보러 온다. 앞으로 그런 생각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제야 언니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본 영화는 숨막히는 자동차 추격전이 나오는 액션 영화였어요. 오픈카 컨버터블 2대가 달리는 장면에서 지원 언니가 아빠 저런 차 한 대만 사주세요 라고 속삭였고 아버지는 웃으면서 사줄게. 하지만 저런 차는 안 돼. 그런 거 사려면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 먼저 운전면허부터 따야지. 은서처럼. 은서 언니가 웃으며 저도 아직 면허 없어요 아빠. 그냥 지원이 놀리시는 거죠? 운전 연습 같이 하면 되잖아요. 요즘 면허 따기 쉽다고요. 라고 말했고 지원 언니는 언니도 아직 없으면서 자꾸 저랑 비교해. 진짜. 라며 툴툴거렸어요. 아버지는 알았어. 2자매 다 내가 운전 가르쳐 줄게. 면허 따면 차도 사주마. 라고 말하셨고 지원 언니가 신나서 환호했습니다. 은서 언니는 조용히 영화를 계속 봤고 영화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영화가 끝난 후 모두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방에 올라가 책을 읽다가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은서 언니는 일찍 출근했고 지원 언니도 학교에 갔어요. 아버지는 마포에 있는 자재상에 들르셨고 민석 오빠가 삼촌, 진짜 지원이 차 사주실 거예요. 자식이 2밖에 없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근데 이도원은 인터넷에 많아요. 문제는 돈이죠? 라고 농담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의 장부를 봤는데 생각보다 외상값이 많아서 놀랐어요. 왜 이렇게 미수금이 많냐 민서가. 거래처에 빨리 결제하라고 해야지. 오늘 아침에 다 결제한다고 했어요. 9시쯤이면 온대요. 라고 민석 오빠가 답했고 실제로 조금 있다가 손님이 와서 결제하고 이익도 꽤 났어요. 점심쯤이면 거의 다 받았고 아버지는 민석 오빠에게 용돈을 주며 이거 갖고 여자친구나 사귀어. 지훈이는 벌써 결혼했잖아. 라고 농담했어요. 민석 오빠가 웃으며 삼촌, 아직 결혼은 천천히 할 거예요. 젊을 때는 놀아야죠. 아버지는 그래, 요즘 남자애들은 그래야지. 라고 맞장 붙였고 이후 둘이서 술 한잔 하러 나가셨죠. 오후에는 아버지가 혼자 분재를 보러 가셨고 거래처 미수금은 민석 오빠가 정리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니 지원 언니와 은서 언니가 함께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음식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뭐가 이렇게 맛있어? 아빠도 좀 먹자. 아직 안 끝났어요, 아빠. 먼저 올라가서 씻으세요. 저는 그 말에 씻으러 갔다가 베란다에서 분재를 바라보며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식탁에 나오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오징어전, 양념치킨, 김치말이 튀김, 이 가득했어요. 지원아, 네가 했어. 아니면 은서가 했어? 오늘은 내가 다 준비했지? 맛 좀 봐요, 아빠. 먼저 약부터 먹어야겠다. 이따 배 아플라? 또 나 무시하네. 진짜 맛있다니까.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은서 언니가 인삼주 한 잔을 따라주며 아빠 건강 챙기세요. 라고 웃었고 저는 천천히 술을 마시니 몸이 확 달아올랐어요. 갑자기 지원 언니가 아빠 내일 반 친구들이랑 2박 3일 여행 가도 돼요? 좀 이따가 이야기하자. 상황 봐서 지원 언니가 토라졌지만 저는 웃기만 했어요. 저녁을 먹고 저는 지훈 오빠에게 전화하고 지원 언니는 거실에서 슬쩍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 내일 어디가? 누구랑? 며칠이나? 라고 묻자 반 친구들하고 이틀만. 아빠 보내주세요. 알았어. 근데 조건이 있어. 라고 말하며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 이거 챙겨서 써. 조심히 다녀오고. 지원 언니는 저를 껴안으며 고마워. 아빠 안 보내줄 줄 알았어. 내 딸인데 왜 안 보내겠어.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해.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고. 지원 언니는 신나했고 다음 날 떠났어요. 그제서야 저는 하고 싶은 걸 하자고 생각했지만 머릿속엔 자꾸 은서 언니만 떠올랐어요. 지난번에는 술 때문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일찍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민석 오빠한테 가게 일은 맡기고 지원 언니 방을 가봤더니 이미 떠난 뒤였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은서 언니도 회사 간 줄 알았는데 샤워하고 베란다에서 난초를 정성스레 다듬고 있는 은서 언니를 발견했어요. 오늘 회사 안 가? 아빠랑 같이 외곽에 땅 좀 보러 가려고요. 싸게 판다 해서요. 지원이는? 아침 일찍 백팩 메고 신나게 나갔어요. 친구랑 같이 간대요.
웃으며 집에 들어가니 은서 언니가 따라 들어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진짜예요. 어제 제가 인삼주 따라 드렸더니 아빠 밤새 못 주무셨죠? 괜찮아? 술 마시면 더 건강해지지. 이따 같이 나가요, 아빠.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은서 언니의 눈빛만 봐도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었어요. 계단 중간까지 내려가다가 뒤돌아보니 은서 언니가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 작게 말했죠. 이제 못 참겠지? 아빠만 봐도 다 알지. 장난 삼아방에 들어가 있어. 여기서는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했지만 왜 그렇게 대담해졌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는 며느리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다짐하면서도 정작 눈앞에서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빠져나올 수 없고 죄의식만 깊어졌죠. 은석 언니가 이렇게 대담할 줄은 몰랐어요. 점심 먹고 한숨 잔 뒤 오후에 한강으로 낚시하러 나가고 가게는 민석 오빠한테 맡겼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 은서 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오늘 무슨 음식이야? 냄새 끝내주네. 오늘은 아빠 건강 챙기려고 보양식만 준비했어요. 5번은 아빠는 건강해. 그래도 많이 먹으면 좋지. 뭐든 보약이지? 아빠 제가 할 테니까 그냥 쉬세요. 내가 할 수도 있지. 조심 안 하면 태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쉬세요. 다 되면 부를게요. 이상한 며느리라면서도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씻고 식탁에 앉으니 은서 언니가 완벽하게 한 상을 차려놓았어요. 씻고 나온 뒤 은서 언니가 옆에 앉아 술을 따라줬고 집안일, 사업, 분재, 그리고 다른 이야기까지 이어졌죠. 은서 언니가 갑자기 아빠, 혹시 엄마 말고 다른 여자랑 해본 적 있어요? 라고 물어서 저는 놀라서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니? 라고 했어요. 아는 언니 중에 소정이라고 있는데 남편이 무기력하대요. 혹시 아빠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내 친구가 진짜 원해? 그게 쉬운 일이냐? 걱정 마세요, 아빠. 제가 다 맞출 수 있어요. 아빠만 괜찮으시면 돼요. 내 친구, 예뻐? 아빠 까다롭다. 아빠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보다 예뻐요. 그럼 아빠는 상관없지. 근데 친구가 진짜 원하는 게 맞아? 진짜 원하죠. 못해서 난리예요. 그럼 나중에 한번 만나봐. 아니면 말고 손해볼 건 없잖아. 아빠 친구 사이에 이런 것도 돼요? 뭐가 어때서? 원래 남자란 다 그래. 내 남편도 곧 돌아오니까 이번만 아빠 도와드릴게요. 아빠도 내가 너무 방탕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내 남편 딴 여자 만나고 다녀요. 남자가 304년은 참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다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밖에 나가서 이상한 소문 나기 싫고 만약 아버지한테 들키면 저랑 남편은 정말 가정이 무너질 거예요. 이 일은 정말 많이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는 우리 집 사람이니까 그게 더 나아요. 만약 소문이라도 나면 창피해서 아무 데도 못 가죠.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아버지를 유혹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해 왔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 혹시 밖에 나가서 이상한 병이라도 얻으면 어떡하나. 아버지가 그동안 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걱정됐어요. 아버지의 재산도 결국 우리 부부의 것,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오빠인 지훈 오빠에게 넘기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겠어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외로움을 달래는 모습 보면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더 필요한 건 그 부분이에요. 아버지도 여자 마음 다 알잖아요. 안 만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계산 다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새로 결혼하는 것도 싫고 제 욕심이 많은 건 알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은서는 이렇게 말하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올케 은서는 이미 출근했고 지원 언니는 여전히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살짝 문을 열고 지원아, 학교 가야지. 대학생인데 아직도 아버지가 깨워야 하니? 라고 말했어요. 언니는 졸린 목소리로 오늘은 쉬는 날이야 아빠. 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새벽 2시 넘어 들어왔어. 조금만 더 잘게.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언니의 구부린 모습을 보고 더는 깨우지 않고 아버지는 아래에서 운동하고 아침을 드신 뒤 다시 올라오셨어요. 아버지는 언니 방으로 올라가니 언니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요즘 누가 너한테 관심 있니? 라고 물으셨고 언니는 관심은 많은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 다 별로야. 아직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만났어. 라고 말했어요. 역시 우리 딸이라 눈이 높구나. 당연하지 아빠 딸인데 평범하면 안 돼. 좋은 사람 아니면 시집 안 갈 거야. 언니가 놀러 나가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일 좀 돕다가 점심에 민석 오빠랑 세 분이서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민석 오빠는 삼촌, 여자 하나 더 들이세요. 같이 살면 편하고 챙겨줄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라고 농담했고 아버지는 에이, 그냥 돈 있으면 밖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굳이 결혼까지는? 애 키우는 건 어차피 자식들이 하면 되니까 라고 웃으셨어요. 그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자식들이 챙겨줄지 모르는 거예요. 삼촌은 아직 건강하시지만요. 식사 후 3시 마사지 받고 오후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고 지원 언니는 친구들이랑 나가고 은서 언니도 아직 안 들어와서 아버지는 한강으로 낚시하러 나가셨어요. 밤이 되어 집에 오니 올케 은서 언니와 언니가 집에 와 있었고 집 앞에 낯선 차가 한 대 더 서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키가 크고 어깨까지 오는 웨이브 머리에 소영 언니가 있었어요. 은서 언니가 웃으며 아버지 오늘 낚시 많이 하셨어요? 라고 물었고 아버지는 그냥 재미로 한 거야. 오늘은 잉거 2마리나 잡았지? 나중에 먹자. 오늘 친구 왔으니 같이 요리해 먹어라. 은서 언니는 이쪽은 소영 언니예요. 예전에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그 친구요. 소영 언니가 다가와 안녕하세요 아버님. 생각보다 훨씬 젊으시네요. 라고 인사했고 아버지는 어머 칭찬 고마워요. 은서랑 같이 일해요? 네 같이 일해요. 저는 소영 언니를 살짝 관찰했어요. 솔직히 엄청 예쁘진 않지만 매력적인 눈, 오똑한 코, 얇고 붉은 입술, 하얗고 고른 치아. 참 귀엽고 뭔가 끌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덥다. 샤워 좀 해야겠다. 음식은 너희가 알아서 준비해. 라고 말씀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벌써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인건은 소영 언니와 은서 언니가 한국식 청주찜으로 요리했더라고요. 지원 언니가 계단에서 뛰어내려오며 와, 진짜 냄새 끝내준다. 언니들이랑 있으면 정말 배고파. 요리도 잘하고 라고 했어요. 도와주지도 않고 위층에서 뭐 했냐. 이런 식이면 시집 못 간다. 못 가면 뭐 어때? 아빠랑 살지 뭐. 아빠가 얼마나 널 오래 보살필 수 있겠니.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봐라. 지원 언니가 웃자 소영 언니가 이렇게 예쁜데 남자친구 없을 리가 없죠. 분명 좋은 남자 만날 거예요. 라고 거들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웃으셨고 소영 언니의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원 언니가 아빠, 그만 생각하고 밥 먹어요. 너무 배고파요. 라고 재촉해서 모두 같이 앉아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는 두 언니랑 소영 언니에게도 생선가시를 다 발라주셨고 지원 언니가 우리 아빠 원래 그래요? 자식 걱정 많이 해요. 라고 말하자 소영 언니가 이렇게 세심한 아버님 정말 처음 봐요. 라고 웃었어요. 식사 후 소영 언니가 먼저 인사하고 돌아갔고 현관 앞에서 제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었어요. 방에 올라가서 펼쳐보니 전화번호와 함께 언제든 연락주세요. 기다릴게요.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조금 놀라면서도 한편으로 웃음이 났어요. 다음날 아침엔 이것저것 바빠서 두 언니는 신경도 못 썼고 저는 친구 아버지 칠순잔치에 따라가 아버지와 함께 인사드렸어요.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요즘 더 젊어진 것 같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농담했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도 마음도 편해서 그런가 봐요. 라고 답하셨어요. 하루가 금방 지나 집에 돌아오니 약간 피곤했지만 두 언니도 집에 와 있었습니다. 은서 언니가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피곤해 보여요. 라고 걱정했고 아버지는 조금 피곤해서 친구분 칠순 잔치 다녀왔더니 힘들구나. 샤워 좀 하고 밥 먹을게. 라고 말했어요. 샤워 후 가족끼리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식사 후 TV를 보는데 은서 언니가 다가와 아버지, 제 친구 소영 언니 어떠셨어요? 마음에 들어요? 라고 물었어요. 괜찮네. 키도 크고 단정해서 좋아.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겠다. 심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필요가 너무 많아서 남편이 못 맞춰주는 거예요. 오늘 전화번호도 드렸죠? 그래, 번호도 받았다. 다음에 한번 만나보려고. 아빠라면 분명 잘해줄 거예요? 남자라면 아무리 참아도 못 참지. 아버지는 그냥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소영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뭐해요? 시간 괜찮으면 커피 마시러 갈래요? 소영 언니가 곧 오늘은 조금 바빠요. 다음에 꼭 봬요. 라고 답장을 했고 아버지는 아마 옆에 남편이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며 밖으로 나가 베란다 의자에 앉아 바람을 쐬셨어요.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저는 아버지가 베란다에서 키우는 난초들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 눈에 햇살이 들어와서 잠이 깼고 화장실을 다녀온 뒤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푹 자서 그런지 온몸에 생기가 돌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문득 소영 언니의 전화번호가 생각나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나야. 은서 아버지인데 시간 있니? 커피 한잔 할래?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도 시간이 많아요. 회사에도 일 없어서 괜찮아요. 여기 주소로 와주실 수 있나요? 소영 언니가 알려준 주소는 찾기 쉽고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도착하니 소영 언니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화장에 날씬한 몸매가 어우러져 정말 예뻐 보였어요. 제가 다가가 기다린 지 오래됐니? 라고 묻자 언니는 아니에요. 방금 나왔어요. 라고 웃었습니다. 저는 차문을 열어 언니가 타도록 배려했는데 소영 언니가 살짝 원피스를 들어 올리며 하얀 다리가 살짝 보였고 저는 속으로 설레는 마음을 애써 감췄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영 언니는 저보다 몇 살 어린데도 세상살이에 대해 아주 현실적이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과는 잘 지내니? 많이 챙겨주지? 라고 물었고 소영 언니는 사실 별로 안 그래요. 결혼 초엔 조금 맞는 것 같았는데 갈수록 안 맞는 부분이 많아져서요. 특히 부부관계 쪽이요. 라며 얼굴을 붉혔어요. 저는 그런 건 흔한 일이야. 일에 치이다 보면 남자들은 신경을 못 쓰기도 하지. 그래도 언젠가 좋아질 거야. 라고 위로했어요. 소영 언니는 한숨을 쉬며 저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되면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가는 카페에 도착해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소영 언니의 흰색 원피스, 자연스러운 웨이브 머리,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가 정말 단아해 보였어요. 제가 한참 바라보자 언니가 왜 그렇게 저를 빤히 봐요? 제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여요? 라며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아니야, 너가 성숙해 보여서 보는 거야. 그래도 너무 빤히 보니까 민망하잖아요. 라며 언니는 쑥스러운 듯 물을 들이켰고 그 모습이 더욱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카페에서 나와서 제가 오늘 일 없니? 혹시 나랑 산책이나 드라이브 할래? 라고 물었고 소영 언니는 네, 저도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싶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다시 남편이 많이 못 챙겨주니? 라고 묻자 언니는 웃으며 사실 저는 오래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은 10분도 안 돼서 끝내고 그냥 자버려요. 저한테는 너무 아쉬워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럼 나중에 나랑 해볼래? 나도 아직 괜찮아. 라고 하자 언니는 장난스럽게 아버님이 진짜 오래 할 수 있어요. 저 오래 하는 거 좋아해요. 괜히 저한테 빠지면 어쩌시려고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가 젊을 때 못지않으니까 걱정 마라. 자, 한번 해보자. 라고 답하며 차를 모텔 쪽으로 돌렸어요. 모텔에 들어가려고 하자 소영 언니가 정말 할 거예요? 혹시 누가 알게 되면 어쩌죠? 라고 걱정스레 말했지만 여기 내가 자주 오는 곳이라 괜찮아. 아무도 신경 안 써. 라고 안심시켰어요. 마침 밖엔 소나기가 쏟아졌고 우리는 그날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훈 오빠가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했고 집안은 아무 일 없던 듯 평온해졌어요. 지원 언니도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의 어머니 역시 과부로 오랜 세월 혼자 지냈습니다. 서로 좋은 인연을 맺었고 저는 한동안 소영 언니와 만남을 이어갔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체력으론 언니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가니 대화 상대 친구가 더 소중해지고 육체적인 관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시간이 나면 지원 언니 집에 놀러 가서 그의 시어머니랑 수다도 떨고 평범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손자, 손녀를 데리고 잘 살고 있어요. 저는 매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며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익숙한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